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능 특강 운동량과 충격량 3점짜리 문항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가 뭐냐면 충격량이라는 걸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F 델타 T 그리고 두 번째는 델타 P 이 두 가지 모드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고 이 문제에서는 두 가지가 모두 활용이 다 됩니다. 그래서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푸는 방법은 최근에 수능하고 모의고사에서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주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별표를 좀 쳐놓은 겁니다. 자, 우선 P에서 Q까지 충격량이 Q에서 R까지보다 2배가 크죠. 근데 그러면 내가 이 델타 P라는 값도 2배가 크다는 거예요. P에서 Q까지가. 근데 델타 P라는 거는 질량과 델타 V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어차피 질량은 동일하기 때문에 내가 얘가 2배가 크다는 거는 델타 V도 2배가 크다는 거예요. 그럼 P에서 Q까지 변화량이 Q에서 R까지 변화량보다 2배가 크겠죠. 근데 여기서 P를 V0로 설정한다면 Q는 V0에서 2V만큼 크다고 하면 되고 그리고 Q에서 R로 갈 때는 V만큼이 증가했다고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3V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이건 델타 P로 해석을 한 거잖아요. F 델타 T로도 해석을 하게 되면은 어차피 일정한 힘을 받는다고 하였으므로 얘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F가 일정하면은 충격량이 2배 클 때 시간이 2배가 길겠죠. 그럼 이 앞부분 P에서 Q까지 시간이 2배가 크다는 거야. 여기서 ET가 걸리고 여기서 T가 걸린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PQ 거리랑 QR 사이 거리가 같다는 정보도 나와 있죠. 이 거리가 같대. 근데 걸린 시간은 어때요? 2대 1이야. 그럼 평속의 비, 평균 속력의 비가 1대 2가 나와야 돼요. 그럼 계산 한번 해볼까요? 내가 PQ에서 평균 속력은 어떻게 구해? 이거 두 개 더한 다음에 반 나누시면 되고 그 다음에 QR에서는 이거 두 개 더하신 다음에 반에 나누면 되죠. 그럼 여기다가 내가 이를 곱했을 때 두 개가 같아진다는 거야. 그럼 요거는 이렇게 지워버리시고 넘겨보면요. 2V0는 V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R점에서 운동량이기 때문에 얘를 전부 다 V0 꼴로 표현을 해버리면은 7V0가 나와요. V0일 때 운동량이 P였기 때문에 7V0일 때 운동량은 7P0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충격량을 두 가지로 해석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융합돼 있어요? 등가속도 풀이법이 융합이 되어 있죠. 왜? 내가 여기서 지금 시간에 대한 정보랑 거리에 대한 정보를 알려줬기 때문에 평속으로 푼 거잖아요. 등가속도 2번 공식 대체.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또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융합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학습을 해두시고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에서는 A가 0.3kg라는 정보가 나와 있고 0.8이라는 속력에 대한 정보도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B랑 꽝 하고 충돌을 한 다음에 하나의 덩어리가 돼서 같이 움직이는 거죠. A랑 B가. 그때 속력은 0.6m/s래요. 그럼 B의 질량도 바로 찾아낼 수가 있는데 A 같은 경우는 0.8에서 0.6으로 변했으니까 0.2만큼이 떨어진 거죠, 속력이. 근데 B 같은 경우는 어때요? 처음에 정지했었는데 0.6이 된 거니까 0.6만큼이 증가한 거야. 그럼 B의 속도가 A보다 3배가 더 많이 변한 거죠? 그 말은 B가 A보다 3배가 가벼웠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B의 질량은요 0.1kg이라는 것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문제 풀어보죠. 기억. 충돌 전 A의 운동량의 크기는 0.24이다. 맞습니다. 어차피 질량은 0.3이었고 속도가 0.8이었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하시면 0.24가 되겠죠. 그 다음 니은 기억은 0.9kg이다. 아니죠. 기억 0.1kg라고 구했죠. B의 질량.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거고 그 다음에 A와 B가 충돌하는 동안 A가 B로부터 받은 평균 힘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런 평균 힘 물어보는 문제는 I는 F 델타 T는 델타 P로 푸시면 돼요. 내가 여기서 알고 있는 값이 일단 델타 T를 알고 있죠. 충돌하는 동안 몇 초 걸렸어요? 0.02초 걸렸거든. 근데 델타 P도 구할 수가 있는 게 내가 처음 운동량이 얼마였죠? 처음 운동량이 0.24가 되고 나중 A의 운동량은 얼마예요? 질량하고 0.6이랑 곱하니까 0.18이 돼요. 그러면 A의 운동량은 얼만큼 변한 거야? 0.06만큼 변한 거죠. 그러면 얘가 0.06이라고 쓸 수가 있고 그 F 값은 30이 아니라 그냥 3N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틀린 겁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이라고 체크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참 잘 매칭을 시키셔야 되는데 A는 요만큼 가서 멈추고 B는 이만큼 가서 멈췄대요. 그리고 문제에서 가속도는 같다는 정보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이동한 거리는 B가 A보다 크다. 이건 뭐 여기 그림 보면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얘가 X가 A인지 B인지 모른다는 거. 그래서 이거 좀 잘 해석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이것도 좀 별표를 하나 줄게요. 이런 건 출제가 된 적이 없는 미출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출제라고 적어둘게요. 미출제. 자, 봐봅시다. 매칭 시키는 거죠, 결국에.
근데 이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죠? 운동량 시간 그래프도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델타 t분의 델타 p이기 때문에 델타 t분의 m 델타 v가 되고 얘는 ma 즉 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얘 기울기가 의미하는 거는 힘을 의미하는 거야. 그럼 x가 y보다 2배가 가파르기 때문에 힘이 2배가 크다는 것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힘이 2배가 큰데 가속도는 어떻대? 가속도는 같대요. 힘이 큰데 가속도가 같다는 거는 질량도 x쪽이 2배가 무겁다는 거야, y보다. 그럼 이런 식으로 힘과 질량에 대한 비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현재까지. 그런데 지금 가속도가 같은데 이동거리는 어때요? 이동거리는 b가 훨씬 더 길죠. 이건 왜 그런 거냐면 3번 공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3번 공식이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인데 어차피 끝에 속력은 정지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를 날려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이 EAS는 V제곱하고 동일하겠죠. 처음 속력이라고 했을 때. 자, 근데 가속도가 동일하대. 그럼 뭘 할 수 있어? 이 거리의 B는 속력 제곱의 B랑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속력이 빠를수록 더 멀리 이동했다는 말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 속력은 얘가 이렇게 더 컸을 거예요. B가 A보다. 근데 운동량은 어때? 처음에 둘 다? 둘 다 P0죠. 둘 다 동일하다니까? 속력은 분명히 B가 더 빠른데 처음에. 근데 운동량이 동일하다고요. 그 말은 질량은 누가 더 크다는 거야, AB 중에? A가 더 크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EM으로 설정했던 게 바로 A가 되는 거고 M이라고 설정했던 게 B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X고 얘가 Y에 대응된다는 거죠.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질량은 A가 B보다 작다. 틀렸어요. A가 더 커요. 2배. 그 다음에 나에서 A의 운동량을 나타낸 그래프는 X이다. 이건 맞고요. 그 다음 디귿에서 마찰 구간에서 B가 받은 힘의 크기라고 했는데 힘의 크기는 기울기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여기서 기울기는 어때? Y의 기울기는 ET0분의 P0 맞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맞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된다는 걸 체크할 수가 있겠네요. 이것도 잘 중요하니까 이 대응시키는 거 어떻게 찾는지 특히 이 부분 좀 잘 학습을 해두세요. 왜 여기가 처음에 빠를 수밖에 없는지 중요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4번도 좀 생각을 하면서 푸셔야 돼요. 그냥 풀면 되게 좀 복잡한데 이것도 좀 키워드를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간이라는 정보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속력 곱하기 거리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좀 잘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로 운동량 보존. 문제를 이제 풀어볼 건데 처음에 A가 다가와서 B랑 꽝 부딪히죠. A가 두 칸에 다가와서 꽝 부딪힐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부딪힌 다음에 어떻게 돼요? A는 왼쪽으로 한 칸을 돌아가게 되고 B는 A가 한 칸 돌아가는 동안에 오른쪽으로 두 칸을 이동해서 C랑 만난대. 그러면 A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C는 총 몇 칸을 움직인 거예요? 이만큼 5칸을 움직인 거예요. 그렇겠죠? 자, 봐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차피 A, B가 동시에 충돌하잖아요. 근데 A는 한 칸 갖고 B는 두 칸 움직였죠. 같은 시간 동안. 그럼 A의 속도를 마이너스 V라고 둔다면 B는 충돌 후의 속도를 플러스 2V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2배만큼 더 멀리 갔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이 운동 시간의 파악을 먼저 해볼 건데 그 전에 B가 처음에 정지했었는데 2V가 됐죠. 그럼 속력이 얼만큼 변한 거야? 2V만큼 변한 거예요. 근데 2M짜리가 2V만큼 변했잖아. 그치? 그럼 질량이 M짜리는요 가볍기 때문에 2배가 더 많이 변해야 되거든요. 그럼 A의 처음 속력은 플러스 3V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2M짜리가 2V 변하니까 M짜리는 4V가 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A의 처음 속력까지 알 수 있고 걸린 시간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A가 B랑 충돌하는 데까지 초반에 걸린 시간은 3V분의 2D를 써주시면 돼요. 지금 요거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랑 충돌 후에 다시 왼쪽으로 V의 속력으로 가서 D만큼 이동했죠. 그럼 V분의 D만큼의 시간이 더 걸렸을 거라고. 즉 총 걸린 시간이 3V분의 5D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근데 C는 어때요? 같은 시간이잖아. 같은 시간 걸렸잖아. 그쵸? 요만큼 이동하는데 같은 시간 걸렸다고. 그럼 내가 이거를 VC로 C의 속력은 모르니까 얼만큼 이동했다고? 5칸 이동했죠. 5D만큼을 이동한 거야. 그럼 지금 분자가 우연히 똑같네요. 그럼 VC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3V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C는 처음에 얼마로 다가왔던 거야? 3V로 다가왔던 거예요. 왼쪽으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BC가 충돌을 해서 하나의 물체가 돼서 가는데 그때 속력은 A랑 똑같대. 그러니까 BC가 충돌 후 속력은 플러스 라지 V가 되는 거죠. 속도가. 자, 그러면 B는 처음에 2V였죠. C랑 충돌하기 전에. 근데 플러스 V가 됐어. 그러면 V만큼 변한 거예요. 속력이. 근데 C는 어때요? 마이너스 3V였는데 플러스 V가 됐지. 얘는 4V만큼이 변한 거야. 왜 그래? 질량이 B보다 4배가 가벼웠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C의 질량은 2분의 1 m이라는 거 알 수 있고 답은 바로 3번이 되는 걸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는 거고 이거를 잘 활용하면 문제를 빠르게 풀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5번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출제가 됐었고 특히 재작년하고 그 전년도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던 유형이에요. 상대속도 유형이라고 부르는데 일단 좀 해석을 해볼게요. 처음에 0에서 2초까지는 A랑 B 사이 거리가 멀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A보다는 B가 오른쪽으로 더 빨랐다는 얘기가 되고 그리고 그 크기는 얼마가 돼요? 얘가 2초 동안에 4만큼 멀어졌기 때문에 2m/s가 됩니다. 상대 속도가. 그 다음에 2에서 4초까지는 5m/s로 가까워지고 있고 그 이후에는 가까워지거나 멀어지지 않고 있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3초일 때 운동량의 크기는 B가 A의 3배라는 정보도 나와 있어요. 그럼 일단 조금만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볼 건데 처음에 A랑 B는 점점 멀어졌겠죠? 그럼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갑자기 왜 바뀐 거야? 2초에서? 그 이유는 B랑 벽이랑 여기서 충돌을 한 거죠. 그럼 이렇게 충돌해서 돌아오면 다시 누구랑 충돌하겠어? B는 A랑 충돌하겠죠? 그게 바로 여기가 된다는 거예요. B랑 A랑 충돌. 근데 이 이후에는 어차피 계속 거리가 빵이잖아요. 그 말은 A랑 B는 충돌한 이후에 하나의 한 덩어리의 물체가 돼서 운동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어딜 먼저 분석을 해볼 거냐면 저는 처음부터 이 부분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 2에서 4초까지를 먼저 분석할 거거든요. 이 부분을. 왜 그런 거냐면 힌트가 직접적으로 나와 있잖아. 그쵸? 지금 얘 질량비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2야. 1대 2. 1대 2라고. 근데 운동량의 크기는 3배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속력이 B가 A의 3배가 아니라 2분의 3배라는 거예요. 그럼 A가 2V로 B 쪽으로 다가갈 때 B는 A 쪽으로 얼마로 다가오고 있었던 거야? 3V로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평균 속력이 얼마래? 아, 죄송해요. 상대 속력이 얼마래요? 5m/s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 2V로 설정한 거는 그냥 2m/s였던 거고 이 3V로 설정한 거는 얼마였던 거야? 그냥 마이너스 3m/s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처음에는 내가 얼만큼으로 멀어지고 있죠? 2m/s로 멀어지고 있죠. 그럼 내가 처음에 벽에서 돌아오기 전에 있잖아요. 돌아오기 전에. 그때는 4m/s였다는 것도 바로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찾는 거죠. 그러면 내가 처음에는 얘가 2m/s인데 얘가 4m/s니까 이씩 멀어지고 있구나. 그 다음에 충돌한 이후에는 마이너스 3m/s로 다가오기 때문에 상대 속도가 5가 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1초일 때 운동량의 크기는 B가 A의 4배이다. 자, 속력은 2배 차이 나죠. B가 2배가 커. 근데 질량도 B가 2배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량의 크기는 4배가 크다는 게 맞는 겁니다. 그 다음 니은 A와 B는 벽으로부터 왼쪽 방향으로 6m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충돌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보시면요, 어차피 B는 벽하고 충돌하고 이쪽으로 다가오지만 A는 어때요? A는 어차피 계속 오른쪽으로 쭉 갈 거 아니에요? 몇의 속력으로? 2m/s의 속력으로. 그러면 제가 봐볼게요. 4초 동안 움직여. A는 4초 동안. 그래서 2m/s로 4초로 움직인다고. A는 얼마큼 가요? 8m만큼을 이동을 한다는 거야. 여기서 B랑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B는 지금 처음에 4m/s로 가는데 벽하고 충돌하는데 몇 초 걸렸죠? 2초 걸렸죠. 2초. 그럼 요만큼의 거리, 벽하고 B의 처음 거리도 8m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야. 이해 가실까요? 그러면 이 전체 거리는 14m가 되니까 요 남은 거리는 얼만큼이 되고 여기는 6m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6m 떨어진 만큼 지점에서 충돌한다가 맞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디귿. AB가 충돌하는 동안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즉 운동량의 변화량을 본다는 건데 봐볼까요? 지금 A는 1kg으로 얼마로 다가가고 있고 2m/s로 다가가고 있고 B 같은 경우는 2kg짜리가 A 쪽으로 얼마로 다가오고 있어요? 이렇게 3m/s로 다가오고 있었잖아요. 그럼 운동량 보존을 한번 써보자고. 운동량 보존. 얘는 2가 되죠. P는 A는. 그리고 PB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6이 돼. 그럼 토탈 운동량은 얼마가 돼요? 토탈 운동량은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럼 얘가 한 덩어리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이렇게 1kg, 2kg. 한 덩어리가 됐을 때 지금 질량이 3kg잖아요. 그럼 토탈 운동량이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쪽 왼쪽 방향으로 얼마로 움직이면 돼? 3분의 4m/s로 움직이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3이냐 라고 물어보는 건데 운동량의 변화량이 3은 아니죠. 분수로 나오겠지?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자, 5번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6번 같은 경우도 아직 수능에서는 이런 식으로 출제된 적이 없는 미출제 요소예요. 미출제. 그래프를 좀 잘 판단을 해보시면 되는데
지금 궁금한 거 뭐야? F0를 구하래요. F0. 내가 F라는 힘을 받아서 위쪽으로 연직 방향으로 운동하다가 3t0에 대해 속력이 0이 됐대요. 이런 것도 어떻게 도대체 해석을 해야 되냐? 나는 분명 F를 주고 있는데 왜 0이 되느냐?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얘가 좀 그 원리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나는 지금 얘가 받는 알짜힘이 무조건 F0인가요?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내가 받는 힘은 위쪽으로 F를 받고 있긴 하지만, F 받고 있죠. 외부의 힘, 전동기가 당겨주는 힘 F를 받지만, 아래쪽으로 중력도 받고 있거든요. 중력도. 근데 내가 힘을 한 번도 안 준 순간은 없죠. 계속 주고 있단 말이야. 계속 주고 있는데 왜 그럼 하필이면은 처음에 정지했는데 마지막에도 정지하게 되느냐? 이거 왜 그런 거냐면 내가 처음에는요 F가 중력보다 더 셌던 거예요. 그럼 위쪽으로 속력이 점점점 증가하겠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F가 중력보다 작아지는 거라고. 그럼 어때요? 중력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이쪽으로 V가 붙었잖아. 근데 중력이 더 크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가속이 팡팡팡팡팡 되면서 속력이 다시 줄어들어서 언젠가 0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얘를 중력 mg만큼을 내려준 합력 그래프를 한번 그렸을 때, 자, 합력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대충 합력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를 mg만큼 내려줘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뭐가 되겠어? f0-mg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그냥 마이너스 mg가 되겠죠. 이때 요 넓이랑 이 넓이가 같을 때 바로 끝에서 속력이 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합력과 시간 그래프잖아. 합력과 시간 그래프. 그럼 이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야? 충격량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넓이랑, 즉 여기서 충격량이랑 여기서 충격량이 크기는 같은데 방향은 반대야. 그러면 얘랑 캔슬되기 때문에 끝에서 빵이 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굳이 그래프를 내려서 그리면 문제가 힘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풀 거냐면, 어차피 내가 아래로 당기는 힘은 위로 당기는 힘과 반대잖아. 그쵸? 그래서 각각을 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합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합쳐서 생각하면 되게 헷갈리겠죠? 평행사변형, 그 사다리꼴 넓이도 구해야 되고 삼각형 넓이도 따로 구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야. 마이너스 mg는 디폴트로 계속 작용하고 있는 힘이란 말이에요. 언제, 얼만큼? 3t0만큼. 그럼 내가 여기서 마이너스 3mg t0만큼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충격량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충격량은 얼만큼 받아? 이 넓이만큼 그냥 받는 거예요. 그게 얼만큼이야? 여기서는 2f0t고 요만큼은 2분의 1 f0t이기 때문에 다 합쳐버리면 2분의 5 f0t겠네요. 2분의 5 f0t. 그럼 얘랑 크기가 결과적으로 어때야 된다고? 더했을 때 0이 돼야 된다고. 자, 근데 구하는 게 뭐라고? f0라고. 그럼 얘를 넘겨버리시고 t를 지워버리면 5분의 6이 되겠네요. 5분의 6mg. 답은 1번이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생각해도 되지만 각각 따로따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도 된다는 거 좀 잘 체크를 해두세요. 자, 그 다음 7번 보겠습니다. 얘는 질량의 m짜리가 2h, 그리고 얘는 2m짜리가 h에서 내려오는데, 이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서 A는요, B는요, 속력이 누가 더 빨라? 내려왔을 때 A가 더 빨라요. 루트 2V가 되고 얘는 그냥 V가 됩니다. 그럼 벽하고 충돌한 이후에 다시 돌아가는데, 문제 읽어보시면 각각 원래 높이까지 올라간다고 돼 있죠. 그럼 벽하고 충돌했을 때 A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루트 2V가 되는 거고 B 같은 경우는 그냥 V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운동량은 누가 더 많이 변했나요? 운동량. A 같은 경우는 2루트 2V만큼 M짜리가 변한 거고, B는 어때요? B는 2V만큼 2M짜리가 변한 거잖아요. 그럼 얘는 2루트 2MV가 되고 변화량이 얘는 4MV가 돼요. 그럼 당연히 B가 더 크죠. 근데 면적은 X가 Y보다 작대. Y가 면적이 더 크다는 거고, 그 Y가 바로 B에 대응되는 거라는 거야. 얘가 B고 X는 A에 대응되겠죠. 자, 기억 볼까요? 벽과 충돌하기 직전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맞아요. 그 다음 니은, 벽과 충돌하는 동안 A가 벽으로부터 받은 힘을 나타낸 거는 X이다. A는 X이던데 맞잖아요. 대응시킨 거 보면. 그죠? 그 다음에 디귿, 벽과 충돌하는 동안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힘. 평균이면 그럼 누가 더 크냐 라고 했는데, 이것도 봐볼게요. 얘가 바로 뭐라고? 델타 P라고. 델타 P. 그럼 얘는 FA 평균임 그리고 FB 평균임으로 몇 초 받은 거야 각각? A 같은 경우는 3t 받았고 B 같은 경우는 4t만큼 받았죠. 그러면 FA 대 FB의 B가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나눠요. 이렇게 나눠봐요. 이렇게 3t를 이쪽으로. 얘를 4t로 나눠봐요. 그러면 3분의 2 루트 2 대 1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제곱해볼까요? 얘네 제곱? 그러면 8 대 9가 나오네. 그럼 FB가 더 큰 거죠. 그럼 평균이면 A가 B보다 작다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몇 배 작은지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8번 보겠습니다. 8번 같은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지금 내가 이 A랑 B가 각각 7V랑 5V로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데, 마찰 구간에서는 어떤 특정한 힘을 운동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를 받았기 때문에 속력이 느려졌겠죠. 근데 내가 이 F를 받는 시간은 어때요? 시간은 몰라. B랑 A랑 얼만큼 누가 더 많이 걸렸는지는 뭐 정량적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데, 확실한 거는 이 마찰 구간의 길이가 같다는 거야. 그쵸? 그리고 질량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럼 가속도도 같다는 거예요. 마찰 구간에서 받는 가속도. 그럼 여기서 내가 통과한 후에 B의 속력을 VB라고 놓고 통과한 후 A의 속력을 VA라고 놨을 때, 그럼 B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어떻게 쓸 수 있어? EAS는 느려진 거니까 25V 제곱 마이너스 VB 제곱이 되고, A 같은 경우는 어때요? EAS는 처음이 7이니까 49V 제곱 마이너스 VA 제곱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두 개가 같잖아. 그럼 뭐라고 설정할 수가 있어? 넘겨보시면은 24V 제곱은 VA 제곱 마이너스 VB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네가 어떻게 됐죠? 질량이 같은 이 A랑 B가 충돌해서 3V로 같이 움직이고 있다 했지. 그럼 이때는 운동량 보존을 쓰는 거예요. 운동량 보존. 그럼 어떻게 될까? 내가 여기 M이라고 놓고 M이라고 놓는다면 묶어볼게요. M으로 VA 플러스 VB는 얼마가 돼? 2M으로 3V가 되는 거야. 이렇게 M끼리 지워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날아가 버리면은 6V가 되겠네요. 아, 그러면 VA랑 VB를 더했을 때 6V가 된다는 건데, 이 두 식이 연립이 되지 않나요? 왜냐면 얘가 합차 공식을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근데 얘가 6V가 된다고. 6V. 그러면 VA-VB가 뭐가 돼? 얘랑 얘를 나눠주시면은 4V가 되네요. 4V. 그리고 VA 더하기 VB가 뭐였다고? 걔가 6V라고. 그럼 이 두 개를 연립하면은 VA랑 VB가 나오겠죠? 그래서 VA는 5V가 되고 VB는 그냥 V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AB가 마찰 구간을 통과하는 동안 받은 충격량, 즉 운동량의 변화량을 판단하면 되는데, VA가 5V였고 VB가 그냥 V였잖아요. 그러면 A는 속력이 얼만큼 변한 거야? 7V에서 5V가 된 거니까 2V가 변한 거고, 그리고 B는 5V에서 V가 된 거니까 4V가 변한 거죠. 어차피 질량은 동일하기 때문에 충격량의 크기 B는 속도 변화량과 동일해요. B랑. 그렇기 때문에 얘가 4대 2. 따라서 답은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9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지식형 문제죠. 바로 문제로 풀어볼게요. 기억. 이거는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 포신의 길이가 더 긴 대포의 포탄이 멀리 날아가는 까닭은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 운동량의 변화량도 맞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바로 풀 수 있고요. 답은 5번입니다. 자, 10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들을 같이 읽어보면서 볼 건데, 우선은 A, B는 이 가속 구간을 통과할 때 같은 크기의 일정한 힘을 운동 방향으로 받는데요. 운동 방향. 그러면 여기서 F 받으면 얘도 이쪽으로 F를 받겠죠. 근데 질량이 어때요? 질량은 1이 2배가 커요. 이 A가.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 B는 질량 B가 2대 1이기 때문에 가속도 크기 B는 1대 2가 나와야 됩니다. 1대 2. 그리고 걸린 시간은 어떻대요? 걸린 시간은 앞쪽이, 그러니까 이 A 쪽이 2배가 크대요. 2t, t라고 놓을 수 있겠네. 그럼 이 A의 나중 속력은 뭐가 돼요? 2v 플러스 2at가 되고, B는 어때? 4v 플러스 2at가 돼요. 그리고 어차피 이거 2at라고 쓸 바에는 그냥 뭐라 쓰면 돼? 라지 v로 한번 써보자고. 어차피 같은 식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2at는 라지 v구나는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근데 얘가 충돌한 이후에는 이렇게 된다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이거 그냥 어떻게 풀면 돼? 운동량 보존으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운동량 보존으로 푸냐? 어차피 나중 운동량 구하는 건 쉬워. 여기서 마이너스 2mv가 나오고 여기서는 플러스 5mv가 나오거든요. 그럼 토탈 운동량은 플러스 3mv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럼 얘 운동량 어떻게 구해?
4mv 플러스 2m 라지 v가 되고 얘 운동량은 어떻게 구해요? 이거 중요한데 이거 왼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4mv 마이너스 m 라지 v가 되죠. 그럼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날아가고 그냥 m 라지 v가 되는데 그 값과 이 값이 같아야 된다고. 그럼 라지 v가 3v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가에서 a가 1을 통과하는 동안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는데 내가 라지 v가 3v라는 거 알았기 때문에 여기가 5v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속력이 3v만큼 변한 거죠. 플러스 그리고 질량은 2m이죠. 그럼 받은 충격량은 6mv라는 것도 체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10번까지 풀어봤는데 이것도 뭐 그렇게 특징적이고 어려운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제가 이 별표 쳤던 문항들은 출제가 된 적이 없는 부분도 들어가 있고 출제가 된 적은 있으나 여전히 주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학습을 하셔야 되고, 제가 조금 빨리 말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편하게 댓글이나 카카오톡으로 물어봐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두 배속을 이용하셔서 좀 보는 거를 권장드려요. 배속을 이용해서. 두 배속이 아니더라도 배속을 이용해서 보는 것을 권장드리고, 좀 뭐 느린 분들은 뭐 그렇게 보면 되고 빠르면은 그냥 들어도 괜찮겠죠. 네, 아무튼 너무 고생하셨고 다음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